난 부부 사이에서 좀 벌어진 일인데 최현민 기자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던 부부입니다. 남편은 이제 41살, 아내는 36살인데요. 3년 전에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로 살게 됐는데 아이는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아내가 키웠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난해 12월 28일에 남편이 아내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집으로 찾아간 거죠. 전처의 집으로 찾아가서 둘이 이제 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다툼이 좀 오가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욱하는 어떤 마음을 참지 못했는지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에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 아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도 놀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방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왔고요. 아내가 사망한 걸 보고 자신의 배를 자신이 자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요. 베란다로 나가서 여기가 아파트 6층이었거든요. 6층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린 걸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했고요. 바로 119가 출동을 해서 구조하는 바람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굉장히 많이 다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건은 12월 28일 날 벌어졌는데 최근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해가지고 한정민을 경찰이 지금 공개 수배를 했는데 한정민의 조금 신상이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속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지금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속보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를 했던 용의자 한정민이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장소가 충남 천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적을 발견했는데 일단은 천안까지 좀 이동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이라고 하면 사실 이 한정민의 어떤 연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 보면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안양으로 갔다가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보면 안양역, 수원역 이렇게 지하철 라인을 타고 계속 갔던 그 흐름이었는데 지금 천안이라고 하면 천안도 1호선을 통해서 지하철로 통하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또 택시를 탔을 가능성도 있는데 천안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군요. 그러니까는 주로 자신의 어떤 은신처를 모텔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도 뭐 한 5시간 정도 모텔에 있었고 수원에서도 그 시간 비슷한 시간 한 4-5시간 모텔에 있었는데 결국에 천안의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 같네요. 이게 결국에는 좀 비극적으로 좀 마감이 되는 건데 유용한 공개 수배라는 것의 효과가 이제 용의자를 압박을 해가지고 자수하는 거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건데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공개 수배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이 CCTV가 많고 어떻게 보면 좁은 나라기 때문에 뭐 반드시 잡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범인을 좀 코너로 모는 극단적인 공포감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공개 수배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 처음에 그 성범죄 자라했다는 거 실종된 상태에서 그때 그 게스트하우스에 기다리지만 말고 경찰이 그때 휴대폰 추적해가지고 있는 대로 바로 급습했으면은 제주에서 잡았으면 되는데 그때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시내에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오기만은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첫 번 했을 때는 몰랐더라도 두 번째는 바로 급습을 했어야 되는데 저런 면에서 참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저 제2, 제3의 범죄가 좀 밝히지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옛날에 우리 펜션이라든지 뭐 효린의 민박 이 이후에 사실 상당히 저기는 좀 이 모임 같은 거, 밤에 모임 파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다른 범죄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추적이 됐으면은 많이 밝힐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당일 김포공항으로 가기 전에 7시 30분인가요? 경찰이 그때 조금 인지를 했다는 건데 그게 조금 늦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유력 용의자이자 중요 참고인이 지금 사망에 이르러서 좀 수사에 난항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뭐 경위로 숨진 채 발견된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그러면 이 중요 용의자 말고도
다른 참고인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실제 뭐 범죄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꼭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한정민이 발견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요. 예. 그 천안의 한 모텔에 아마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아마 나오지 않으니까 여관 관계자가 이제 열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신고를 그래서 했군요. 인근 파출소에 누군가가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한정민인 것 같다라고 신고가 들어가면서 경찰이 출동해서 신원을 파악한 과정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좀 시간을 기다려야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뛰어내립니다. 예. 뛰어내린 걸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했고요. 바로 119가 출동을 해서 구조하는 바람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굉장히 많이 다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사건은 12월 28일 날 벌어졌는데 최근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해가지고 한정민을 경찰이 지금 공개 수배를 했는데 한정민의 조금 신상이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속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지금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속보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를 했던 용의자 한정민이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장소가 충남 천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만난 부부 사이에서 좀 벌어진 일인데 최현민 기자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던 부부입니다. 남편은 이제 41살, 아내는 36살인데요. 3년 전에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로 살게 됐는데 아이는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아내가 키웠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난해 12월 28일에 남편이 아내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집으로 찾아간 거죠. 전처의 집으로 찾아가서 둘이 이제 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다툼이 좀 오가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욱하는 어떤 마음을 참지 못했는지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에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 아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도 놀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방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왔고요. 예. 아내가 사망한 걸 보고 자신의 배를 자신이 자해를 했군요.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요. 베란다로 나가서 여기가 아파트 6층이었거든요. 6층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옛날에 우리 뭐 펜션이라든지 뭐 효린의 민박 이 이후에 사실 상당히 저기는 좀 이 모임 같은 거 밤에 모임 파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다른 범죄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추적이 됐으면은 많이 밝힐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당일 김포공항으로 가기 전에 7시 30분인가요? 경찰이 그때 조금 인지를 했다는 건데 그게 조금 늦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유력 용의자이자 중요 참고인이 지금 사망에 이르러서 좀 수사에 난항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뭐 경위로 숨진 채 발견된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그러면 이 중요 용의자 말고도 다른 참고인 면도 있는 건데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공개 수배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이 CCTV가 많고 어떻게 보면 좁은 나라기 때문에 뭐 반드시 잡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범인을 좀 코너로 모는 극단적인 공포감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공개 수배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 처음에 그 성범죄자였다는 거 실종된 상태에서 그때 그 게스트하우스에 기다리지만 말고 경찰이 그때 휴대폰 추적해가지고 있는 대로 바로 급습했으면은 제주에서 잡았으면 되는데 그때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시내에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오기만은 기다리고 있었지 않냐. 첫 번 했을 때는 몰랐더라도 두 번째는 바로 급습을 했어야 되는데 저런 면에서 참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저 제2, 제3의 범죄가 좀 밝히지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적을 발견했는데 일단은 천안까지 좀 이동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이라고 하면 사실 이 한정민의
어떤 연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네. 곳이었는데 예. 지금 보면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안양으로 갔다가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보면 안양역, 수원역 이렇게 지하철 라인을 타고 계속 갔던 그 흐름이었는데 지금 천안이라고 하면 천안도 1호선을 통해서 지하철로 통하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또 택시를 탔을 가능성도 있는데 천안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군요. 그러니까는 예. 주로 자신의 어떤 은신처를 모텔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도 뭐 한 5시간 정도 모텔에 있었고 수원에서도 그 시간 비슷한 시간 한 4-5시간 모텔에 있었는데 예. 결국에 천안의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 같네요. 예, 이게 결국에는 좀 비극적으로 좀 마감이 되는 건데 유영아 대표 공개 수배라는 것의 효과가 이제 용의자를 압박을 해가지고 자수하는 거를 유도하는